오늘 여러분과 함께 빠져들어 볼 이야기는요, 묵직한 범죄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심장이 뛸 만한 넷플릭스 시리즈 갱스 오브 갈리시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범죄 액션물이 아니고요. 핏빛 복수, 그리고 운명 같은 사랑, 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이라는 굴레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그야말로 진한 누아르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누아르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그냥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내 모든 걸 앗아간 철천 원수가 동시에 내 심장을 미치도록 뛰게 만든 운명의 상대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딜레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겁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 피해 복수를 위한 서막입니다. 모든 비극은요, 한 여인의 너무나 평온했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면서 시작돼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누군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죠. 마드리드에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그녀에게는 평범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나는 아버지가 사실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을 꽉 쥐고 있는 거대 마약 카르텔 파딘 가문과 아주 깊숙이 얽혀 있었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죠. 내가 믿어왔던 세상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아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모든 걸 버리기로요. 안정적인 직장, 평화로운 일상,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요. 오직 아버지의 복수, 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카르텔의 심장부인 캄바도스로 향합니다. 그야말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아나의 이 복수 계획이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복수, 딱 하나만 보고 달려온 그녀 앞에 과연 어떤 운명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기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는 변호사, 아나.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그 원수의 아들이자 가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켜야 하는 카르텔의 후계자 다니엘 파딘입니다. 이 둘의 목표는 처음부터 서로를 향한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아나가 선택한 방법은 뭐랄까 가장 대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바로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파딘 가문의 변호사가 되는 거였죠. 이 위험천만한 선택으로 그녀는 복수 대상인 다니엘의 가장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원래 가장 날카로운 칼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운명이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 복수를 위해 시작된 이 증오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격정적인 사랑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원수의 아들 다니엘과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복수를 향한 굴길과 사랑의 불꽃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이제 모든 게 정말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해요. 사랑이냐, 복수냐, 그 잔혹한 저울 위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엇갈린 운명, 그리고 너무나 잔혹한 배신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사랑과 복수, 그 끔찍한 갈림길 위에서 고뇌하던 아나는 결국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선택하고 맙니다. 네, 맞아요.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을 배신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의 심장에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버린 거죠. 그녀의 배신이 가져온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다니엘은 결국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다니엘을 감옥으로 보낸 아나가 자신이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원수의 아이를 품은 채 홀로 남겨진 운명이라니, 복수는 끝났을지 몰라도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가 아물었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깊게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훨씬 더 거대해진 판 위에서 두 사람은 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났어요. 다니엘은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범죄의 세계라는 게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는 그런 거대한 늪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발목을 다시 붙잡고 놔주질 않죠. 다니엘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서 파딘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라이벌 조직과 위험한 손을 잡아야만 했어요. 그가 벗어나려 할수록 그녀는 더 깊이 그 세계로 빠져들어야만 했던 거죠. 어제는 죽고 못 살던 연인이 오늘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피로 물든 전쟁터에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어야 하는 운명이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장입니다. 거대했던 제국은 속절없이 쓰러져가고 모두에게 마지막 선택의 순간만이 남게 되죠. 새로운 적들의 공세에 파딘 가문은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립니다. 결국 철옹성 같았던 다니엘의 아버지 호세 파딘이 대낮에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이 거대한 제국은 왕을 잃은 왕국처럼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들고 맙니다. 경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다니엘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자기 혼자 안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아나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다시 그 지옥 같은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그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사랑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나는 라이벌 조직의 정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딸의 손을 잡고 그 지긋지긋한 땅을 영원히 떠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됐던 그곳, 피와 눈물, 사랑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그 땅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회색지대에서 당신이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사실 여기엔 완전한 선인도 완전한 악인도 없거든요. 그저 각자의 신념과 욕망에 따라 각자의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이런 거대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족, 사랑, 복수, 이 셋 중에 딱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어렵고도 잔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아마 그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여운이 아닐까 싶습니다.